다들 건강 상식이라고 믿어온 아침 루틴. 콩팥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 온 박사 심금화입니다. 물 대신 진한 컵 한 잔으로 시작하고 국물 한 그릇은 든든하다고 믿고 바쁘면 아침을 건너뛰고 간편, 가공식, 때우는 습관까지 모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떻게 오전을 시작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매일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만 알고 계세요. 젊어지는 노하우, 건강 비밀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데이터와 실제 회복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침 습관들이 오히려 콩팥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본 데이터와 실제 회복 사례로 팩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상식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째 아침마다 커피로 잠을 깨고 된장국으로 든든히 채우던 큰 이모가 있습니다. 72세에 들어서면서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 거품이 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어느 날부터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몰아먹는 간헐적 단식까지 더해지며 피곤함이 일상이 됐습니다. 큰 이모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건강 프로그램도 챙겨보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드셨거든요. 그런데 왜 점점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제가 루틴을 하나씩 점검하자 문제의 고리가 또렷이 보이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로 시작하고 국물 간을 낮추고 공복 카페인과 공복 진통제를 끊고 가공식품을 빼자 3개월 만에 부종이 가라앉고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 콩팥 망가뜨리는 아침 속 상식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콩팥 해치는 아침 속 잘못된 상식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복 커피가 대사를 깨운다는 믿음부터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공복 카페인이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변동을 키워 노년층 콩팥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내 대학 연구와 보건 자료에서도 고령층 카페인 민감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성우 69세님은 기상 직후 에스프레소 습관을 끊고 식후로 바꾸며 피곤감과 부종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시고 카페인은 아침 식사 후 30분 이후에 소량으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면이 있거나 혈압이 들쭉날쭉하시다면 탈카페인도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침 첫 음료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은 몸을 풀어준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는 나트륨 과잉으로 아침부터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국가영양조사에서도 찌개, 국물 섭취, 하루 나트륨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박영자 73세님은 국물 절반만 먹기로 바꾸고 김치를 헹궈 먹으며 부종과 갈증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은 젓가락 끝 찍는 정도로 다시마와 버섯으로 감칠맛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저염, 간장과 된장도 과량이면 똑같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집에서 국물 양을 줄이는 본인만의 요령이 있나요? 세 번째는 아침을 굶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착각입니다. 장시간 공복은 노년층에서
탈수와 과식 반동을 부르고 콩팥 부담을 키웁니다. 국내외 자료에서 고령자의 불규칙 식사가 대사 불안정과 연관된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도연 70세님은 아침을 소량 단백질과 채소로 재개하며 오후 피로와 소변 거품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 반쪽과 두부, 과일 한 조각, 통곡 빵 반쪽처럼 소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 조절 중인 분들은 식사 간격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을 소식으로 바꾼다면 무엇부터 넣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로,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베이컨, 햄, 시리얼에는 나트륨과 인성분, 당과 지방이 숨어 있어요. 식품 성분 조사에서도 인산염과 나트륨 첨가가 광범위하게 확인됩니다. 정우민 6세님은 편의점 샌드위치를 삶은 계란과 바나나로 대체하며 갈증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라벨의 나트륨과 인산염 성분을 확인하시고 재료가 단순한 식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곡물 시리얼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자주 드시는 가공식품 라벨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가 언제인가요? 다섯 번째는 물 대신 차나 커피도 충분히 수분 보충이 된다는 오해입니다.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초기 아침 수분 회복에 비효율적이에요. 수분 섭취 지침에서 첫 잔은 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68세님은 보리차 대신 물 300ml로 시작하며 소변색이 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상 후 30분 내에 물에서 300ml를 두 번에 나눠 마시시면 됩니다. 심장과 체액 관리 중이시라면 개인 섭취량을 조절해 주세요. 아침 첫물의 온도와 양은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가벼운 진통제 한 알은 무해하다는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복 진통제는 고령층,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노년층 약물 안전 자료에서도 특정 성분의 주의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74세님은 통증 관리 시간을 식후로 옮기고 비약물 요법을 병행했다고 하셨어요. 필요하시다면 식후에 복용하시고 온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함께 적용해 보세요. 여러 약을 함께 드신다면 복용 간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약을 동시에 여러 개 드시나요? 시간을 나눠 드시나요? 이제 잘못된 상식 바로잡았다면 일상에서 바로 시행 가능한 확장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콩팥을 살리는 아침 루틴 완전 정리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10분 물 루틴부터 시작해보죠. 밤새 빠진 수분을 천천히 보충하면 혈액 점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과량을 들이키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150에서 200ml를 2회로 나누어 마셔보세요. 첫 물을 2모금으로 나눠 보실래요? 소금 줄이는 국물 전략도 중요합니다. 향신 채소와 다시마로 감칠맛을 보완하며 염분을 낮춰도 만족도가 올라가요. 젓갈과 장아찌는 소량만 곁들이시고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집에서 쓰는 국그릇 크기를 줄여볼까요? 아침 소식 접시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소량과 식이섬유는 포만감과 혈당 변동 완화에 유리해요. 과일은 한 조각만, 주스보다 통과일을 고르시고 두부 한 컵과 삶은 계란 반쪽, 토마토 한 개로 구성해보세요. 내일 아침 접시에 무엇을 올리시겠어요? 카페인 타이밍 이동무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 후로 옮기면 급격한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늦은 오후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10분 이내에 연한 차나 작은 잔으로 제한하세요. 카페인 컷오프 시간을 몇 시로 정하실 건가요? 가공식품 대체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료가 단순한 음식은 첨가, 인과 나트륨, 노출을 줄여요. 라벨에서 인산염과 나트륨을 확인하시고 샌드위치, 삶은 감자와 요거트, 베이컨 대신 구운 두부로 바꿔보세요. 오늘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약물 정립규 만들기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복용 시간과 성분을 겹치지 않게 기록하시고 아침은 필수만, 나머지는 식후로 분산해 보세요. 집에 복용표를 붙여 두셨나요? 소변, 아침 체크도 간단하면서 유용한 방법이에요. 색 변하는 수분, 상태를 가늠하는 실용 신호입니다. 특정 식품과 영양제는 색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옅은 노란색을 목표로 물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오늘 아침 색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5분 가벼운 움직임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걷기와 호흡만으로도 순환과 기분이 달라져요. 추운 날에는 집안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고 창가에서 5분 호흡, 집안 걷기 10분을 합쳐보세요. 가장 하기 쉬운 동작은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째, 오늘의 요점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공복 커피가 상쾌하다는 믿음, 국물은 든든하니 괜찮다는 착각, 아침을 굶으면 가볍다는 기대, 가공식품은 편리하니 해롭지 않다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물로 시작하고 염분을 낮추고 아침을 소식으로 채우고 카페인과 약물, 타이밍을 조정하며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들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종과 피로, 혈압, 변동, 소변 변화가 쌓여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컨디션이 나빠지고 결국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수분 균형이 잡히고 하루 컨디션이 안정되며 저녁까지 무리가 덜합니다.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고 밤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죠. 30년간 연구하면서 본 가장 극적인 변화들은 모두 이런 작은 습관 교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거품이 아니라 일상의 순서와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기상 10분 내 미지근한 물 200ml를 2번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다음 선택을 자연스럽게 바꿔줄 거예요. 물을 먼저 마시고 나면 커피가 덜 당기고 국물도 덜 짜게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아침 전체 루틴을 바꿔놓을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식 시간에 숨은 나트륨과 인 성분을 생활 라벨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라벨에 숨어있는 함정들과 똑똑하게 고르는 요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전이시라면 꼭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혼자만 알아가세요.